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국무총리가 다 된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16일에는요,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어제 17일에는 외교사회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거는 과거의 국무총리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그게 아니고 이 업무보고 받는 장면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는 국무총리 다 됐어, 이런 의미라고. 나쁘게 보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지만 좋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니 어제 오후에는 외신기자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총리 후보자로서의 행동이 아니고 총리로서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기서 외교와 통상에 대통령이 상당한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맡은 바 임무를 조금 더 고강도로 해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총리 다 된 사람의 멘트입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여전히 하고는 있습니다. 2018년 4월 5일에 했던 이른바 9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빌렸던 그 빌린 돈, 이거는 이제 추징금 완납을 위해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1,000만 원씩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지인들이 인간적 연민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부분에 관해서는 24일과 25일로 청문회가 확정됐죠. 거기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근데 이미 총리로서의 역할을 외신기자 간담회까지 소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여전히 신문, 방송 이런 매체들에서 아주 구체적인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김민석 후보자 모친의 빌라입니다. 이거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공시 가격이 1억 6천이라고 하니까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민석 후보자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건설업자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김민석이 2001년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듭니다.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 이런데 여기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9년 3월, 6년 전이죠, 자기 회사 명의로 김민석 후보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빌라에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합니다. 전세 계약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2억 원 내고 그 빌라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런데 할 수 있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이상한 거래죠. 왜 굳이 건설업자 이모 씨 정도 되면, 건설업자인데 따로 집이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것도 아파트도 아니고 조그만 빌라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전세 계약을, 그것도 회사 명의로 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래인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로부터 길지도 않습니다. 한 달뒤입니다. 2019년 4월 갑자기 김민석 후보자 부인이 김민석 후보자 어머니하고 2억 5천에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어머니면 누구죠?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빌라에 며느리가 전세 계약을 2억 5천에 합니다. 그것도 남편과 잘 아는 사람이 전세 계약을 한 지 한 달 만에. 그리고서 거기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와 잘 안다는 그 건설업자 이모 씨의 전세 계약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럼 해지했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래입니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래는 또 그로부터 한 1년쯤 뒤에 있습니다. 2020년 8월.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자의 장모,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부인의 어머니죠. 이 사람이 사돈 김민석 후보자의 어머니 전세 계약을 합니다. 2억 8천에. 그럼 한 1년 5개월 만에
건설업자 이모 씨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한 달 뒤에 며느리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한 달 뒤에 1년 3개월 뒤에 다시 또 사돈하고 전세 계약을 1년 5개월 사이에 무려 3번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길래? 그럼 여기서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 건설업자 이모 씨라는 사람은 실제 이 빌라에 전세로 살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그리고 2억 원을 건네준 거 아니냐. 그 돈은 그러면 전세 계약금이 아니고 혹시라도 김민석 후보자한테 그냥 준 거 아니냐. 근데 주면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릴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2008년에 그렇게 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걸릴 것 같으니까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전세 계약으로 위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위장한 거래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김민석 후보자 부인이 자기 시어머니하고 전세 계약을 해서 전입신고해서 실제 사는 것 아니냐. 그럼 앞에 한 달 전에 했던 건설업자 이모 씨와의 거래는 위장 거래. 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 뭐 나중에 청문회에서 뭐라고 해명을 하겠지만 그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세로 들어가서 살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의문점이 생기죠. 무려 3번의 전세 계약.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장모하고 김민석 후보자 부인 이것도 1년 한 몇 개월 만에 연속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시점이 2019년, 2020년 8월 뭐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2020년 4월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총선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답니다. 재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보면 결국 2010년 총선 4월 총선 자금을 건설업자 이모 씨가 대준 것 아니냐. 1년 전에 이렇게까지 이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거래, 이상한 거래죠. 이상한 거래. 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18년 4월 5일에 이제 9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빌렸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강신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모 씨,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기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정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모 씨라는 사람한테도 1,000만 원을 김민석 후보자가 빌렸거든요. 연리 2.5%로. 자, 그런데 그래서 1억 4천만 원을 빌린 건데 이게 계속 안 갚고 그다음에 이 빌려줬다는 11명도 돈을 받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독촉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서 그냥 5년 상환 기간이 지나버렸고 그리고 이번에 총리 지명을 받으니까 서둘러서 6월 12일 며칠 전이죠. 다 갚았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동안에 돈을 받을 생각도 없고 갚을 생각도 없었다. 그럼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죠. 이런 것 아니냐라는데 이번에는 또 이 정모 씨라는 사람이 강신성 씨하고요. 의문의 돈 거래를 또 합니다. 중간에 김민석 후보자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일단 외형상으로는 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김민석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스폰서인 것으로 보이는 강신성 씨와 김민석 후보자한테 1,000만 원을 2018년에 빌려주고 뭐 갚으라는 독촉도 없었던 정모 씨와 이 두 사람 회사 간에 6억 3,115만 원을 무이자로 거래를 합니다. 비정상이죠. 거래는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6억 원이 넘는 돈을 무이자로 한다? 이 또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 혹시 그 중간에 김민석 후보자의 역할이 뭔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거래가 또 있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의문이 바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제 자료로서 발표한, 이건 뭐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2020년에 이제 오랜
그 휴지기를 거치고 나서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이 됐는데, 이때 신고한 재산이 마이너스 8,095만 원. 순자산이라는 건 이제 부채를 빼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는 2억 플러스 2억 1,504만 원. 그러면 5년 사이에 순자산이라는 얘기는 빚을 다 갚고 남는 돈이 이제 늘어난 돈이죠. 7억 9,600만 원이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마이너스 5억 8,095만 원에서 플러스 2억 1,504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쓴 돈, 김민석 후보자가 쓴 돈, 추징금 납부한 게 6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 현금 이렇게 쓴 것만, 기록에 남은 것만 2억 3천만 원. 기록에 안 남은 것도 꽤 많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 헌금을 낸 걸 비롯해서 기부금이 2억 원.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또 아들이 미국 유학을 했거든요. 미국 유학을 하면 아시다시피 뭐 1년에 1억 이상이 듭니다. 그러면 10억 원이 훨씬 넘는 지출을 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김민석 후보자의 소득으로 확인된 거는 5억 원 남짓이다. 그럼 나머지 5억 원이 훨씬 넘는 지출. 거기다가 생활비도 또 썼을 거 아닙니까? 카드 현금 2억 3천 빼고. 뭐 이것도 생활비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 본인은 행사비, 강연비, 거기다 조의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9년인가요? 뭐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재혼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뭐 축의금이 뭐 한 10억 들어왔다 뭐 이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현재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대차대조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 벌었다는 세비보다 훨씬 더 많은 강연료, 행사비, 뭐 조의금 이런 것 때문에 이 그 수입 지출이 설명이 된다. 글쎄 설명이 될까요? 제가 보기엔 설명이 안 되는데. 저도 퇴직한 지가 지금 9년 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10년 차로 들어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이제 자영업자로 신고해서 세금 낸 거, 그 다음에 법인으로 해서 신고해서 세금 낸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 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결국 따져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이 김민석 후보자의 이 문제를 따져봐도 앞뒤가 안 맞는데, 더군다나 지금 오늘 말씀드린 김민석 후보자 모친의 1년 5개월에 걸친 3번의 전세 계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본인은 자신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다 해명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아마 민주당에서 그냥 묻지 마로 표결에 찬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국민들이 김민석 후보자는 안 된다, 수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